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전술적으로 돕는 중책을 맡은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는 자국 축구판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중량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21일 대한축구협회가 아로소 수석 코치 선임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프로필 자료를 보면 그가 불과 3개월 전 포르투갈 구단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 자리를 맡은 점이 눈에 띕니다. 파말리캉은 1931년 창단에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으나 2018년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 아이단 오페르가 소유한 퀀텀 퍼시픽 그룹에 인수된 뒤 운영에서 큰 폭의 변화를 거친 사실상의 신생 구단입니다. 오페르는 스페인 B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분도 33%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축구 사업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오페르가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파말리캉은 2019년 포르투갈 1부 리그로 승격한 뒤 줄곧 중위권에 머물렀는데 오페르는 지난 7월 아로소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하면서 구단을 우승권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청사진을 그리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선수 선발과 육성은 물론이고 1군 팀의 전술적 틀을 확립하는 작업까지 아로소 수석 코치가 담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야망 있는 사실상의 신생팀이 총괄 자리를 맡길 정도로 아로소 수석 코치는 포르투갈 축구계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파악된다면서 파말리캉이 끝까지 붙잡아서 아로소 수석 코치가 자리 정리를 하는 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굵직한 사령탑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는 아로소 수석 코치인데요. 선수 출신의 아로소 수석 코치는 2003년 포르투갈 명문 스포르팅의 피지컬 트레이너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포르투갈을 유로 2016 우승으로 이끈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과 이때 2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AEK 아테네로 자리를 옮길 때 따라가 잠시 코치로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한국을 이끌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성과를 냈던 파울루 벤투 아랍에미리트 감독과는 8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2005년 10월 벤투 사단의 코치로 합류해 4년 동안 스포르팅에서 일했고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을 지도하며 유로 2012 4강,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이바지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아로소 수석 코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특별히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로소 수석 코치가 한국행을 결심하기에 앞서 오랜 인연이 있는 벤투 감독에게 의견을 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벤투 감독의 품을 벗어난 뒤로도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포르투갈 일부 비토리아 수석 코치 등을 지내며 지속해서 축구판에 머물렀습니다. 축구팬들은 아로소 수석 코치 선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문체부 감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협회가 처벌을 받고 홍명보 감독 선임 취소 나 자진 사퇴 이후 다시 감독을 구하는데 힘을 빼지 말고 아로소 수석 코치가 감독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 경험이 많지 않지만 유능한 전술가형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홍명보 감독을 보좌할 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다. 포르투갈 출신 주앙 아로소 코치가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후 외국인 코치 선임 작업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섰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후보들을 만났고 포르투갈 출신 코치들로 외국인 코치진을 확정했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200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포르투갈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고 2020년에는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맡았습니다. 최근까지 FC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인연도 있는데요. 스포르팅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보좌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로소 전술 코치는 검증된 지도자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다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전술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벤피카에서 연령별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유럽 코치들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업무를 볼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설명은 달랐는데요. 이 관계자는 마이아 코치는 한국에 상주하면서 홍 감독과 함께 K리그를 보고 계속 분석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유럽에서 해외파 선수들과 축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로소 코치는 애초에 홍 감독이 유럽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반영하고 싶어서 선임한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오래 있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아니라 유럽 현지 전술 트렌드를 보고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 A매치 기간에는 조금 일찍 들어와 K리그를 보고 대표팀 일정을 함께 준비하는 식으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때에도 코치진 경력 화려했다. 아무 의미 없어. 외국인 코치 2명에게 얼마를 줬을까? 최소 10억 나가지 않을까? 또 피지컬 코치 1명 더 뽑고 또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네. 이러면 정말 외국인 감독을 사단으로 뽑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